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8260K 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8배, 400배, 4만배, 40만배 차이, 남북한의 비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머리가 좀 돌아가는 분들은 국제 정세의 변화, 남북한의 변화, 그리고 국내 정치의 변화에 감지를 하실 겁니다. 일단 국제 질서는 가장 현실 파악을 잘하고 능력이 있으면서 돈이 많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진짜 미국 중심의 질서 세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제 질서가 다 파괴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 정세의 변화는 기존의 국제 정세 질서 파괴에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국정원, 그리고 정치판의 뒷배경들, 여기입니다. 여기 그들의 움직임만 보면은 변화가 있다, 이거를 아시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언론에서 선동에 속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속고 나면은 나중에 세상이 뒤집혔을 때 그때는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 두드러지는 게 국정원 출신들의 언론 노출,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작게는 현직에 있었던 박선은이 같은 놈들이 나와서 떠드는 작은 이야기부터 해서 최수용 같은 인간들의 이야기, 또는 또 다른 국정원 출신이 자기가 수십 년간 대북 업무에 종사했다는 공작관 출신이다라면서 공작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자체가, 그러니까 정보기관 출신들이 여론에 노출돼서 떠드는 그 자체가 공작인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 이런 데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정보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정원법으로 바뀌었겠지만 그 법 자체가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관계자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도 취재를 못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검찰도 정보부 직원에게 발발 떨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니까 스카이데일이라는 신문사가 막 요란을 떨고 있고, 그 신문사와 함께 움직이던 5.18 민간조사위원회의 정성홍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지휘자다, 이런 이야기가 막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홍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 했더니 육사 출신들이 정성홍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성홍이도 육사 출신이지만 졸업을 못했지만 중앙정보부에 입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정성홍이가 국정원에서 진승현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돼서 파면될 때 공식적인 보직은 경제과장으로 알려져요. 그래서 육사 출신들이 정성홍이가 경제과장이고 어쩌고 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색깔을 지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다음 연사로 나갈 기회가 있어서 마이크를 잡고, 정성홍이는 경제과장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관리과장이다, 그걸 모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육사 출신들이 관리과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국정원 내부에서 정부 어떤 부서라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바로 국정원의 관리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는 정보 업무가 아니라 정치 정보 분야의 업무입니다. 정치 사찰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겠지만 바로 그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나 국정원은 이런 국내 정치 정보 분야의 업무는 아주 잘합니다. 아니 그것밖에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다. 해외 공작 업무, 특히 대북 공작 업무는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주 많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필이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는 다음에 중앙정보부에서 대북 공작이나 대북 업무를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의 간첩을 파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북한을 감청을 할 수 있습니까? 1976년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북한의 주요한 보직을 가진 사람들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장비도 없고 돈도 없고 특히 노하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정부나 한국군이 북한에 대한 공작을 한 기록이 있습니까? 8240 켈로 부대는 한국군 부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엔군 소속의 정규 부대도 아닙니다. 미국 OSS에서 임시로 편성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켈로 부대는 한국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정찰기를 북한에 띄워봤습니까? 뭘 해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8250 부대를 창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8240 부대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의해서 해체된 이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남한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을 상당수 8250 부대원으로 재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 중앙정보부, 그리고 정보사령부, 그리고 특전사를 창설하는 요원으로 분류를 해서 그 부대가 없어진 겁니다. 그 중에서 중앙정보부로 가서 북한 대북 공작을 전문 임무로 맡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8240 부대원들을 다 아냐? 그것도 아닙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8240 부대원들을 다 아는 사람은 바로 이영길 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부 내에서 대북 공작 기획을 해서 그거를 바깥에다 의뢰해야 되는 거죠. 이영길 씨. 그거를 이영길 씨가 북한 내에 있었던 구 켈러 부대원들에게 연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정보가 생성된 거를 무전을 통해서 남한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부 요원이 직접 가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정보사령부에 군인들이 가서 갖고 오겠습니까?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되고 가도 되는 사람으로 부대를 만든 게 HID입니다. HID 그 부대원들은 북한에 가서 뭘 폭파하고 납치하고 그러는 걸 하지 못합니다. 단지 북한에 있는 휴민트들이 수집해놓은 정보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부의 명령에 의해서 정보사령부에서 북파 요원들을 휴전선 통문까지 안내를 하는 거죠. 그 이상의 땅은 절대 안 갑니다. 북파 요원들이 통문을 지나서 북한 경계에 도착하면은 바로 거기서 미리 사전에 연락된 우리 쪽 안내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 쪽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호송과 안내를 맡아가지고 다음 접선 지역까지 가서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낮에는 은신하고 밤에만 이동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양에 가서 정보를 가지고 다시 휴전선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한 달입니다. 한 달. 왜 무전을 사용 못하냐? 북한은 모든 주파수를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없는 전파가 발사될 수가 없죠. 전파가 이런데 모든 것이 통제되고 관리가 되는 북한 땅에 외지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개성 사람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움직여도 바로 표가 납니다. 평양 사람들이 개성에 들어와도 바로 표가 납니다. 그런데 남한의 정보부 요원들이 아무리 훈련을 받고 들어갔다고 해서 제임스 본드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신조가 넘어올 때 정보부에서 그거 알았습니까? 문세강이 총을 들고 올 때 정보부가 알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부가 협조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8배, 400배, 4만 배, 40만 배 이야기 해드리려고 합니다. 12.6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어떤 데서는 60배, 어떤 데서는 30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통계적으로 평균은 8배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76년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79년도에 박 대통령이 서거됐으니까 8배 정도 잘 살았다고 보면 돼. 그런데 그때 남북한의 정보 전력의 차이는 북한이 400배나 강했다고 합니다. 그 400배가 강한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김재규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오늘 각하를 해치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서실장이 오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사살한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육참 총장을 궁정동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육참 총장이 청주회 회원입니다. 육참 총장의 지시로 부대를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데 투입되는 24단 사단장이 청주회 비밀 회원입니다. 그리고 구공수 여단장이 바로 청주회의 비밀 회원입니다. 수경사령관이 청주회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론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미국 대사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날 김재규를 불러서 점심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CIA가 김재규에게 박정희를 죽이라고 시켰다. 이렇게 해놓고 박정희를 쏜 겁니다. 400배 차이로 이 정도로 감쪽같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두환이가 노태우에게 정권을 물려줄 때는 4만 배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밥 먹는 데서부터 정부 각 부서 모든 곳곳에는 북한 간첩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실시간으로 북한의 통제가 되고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원체제 비밀 정부의 통치 체제가 완벽하게 갖춰진 현재는 40만 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말리아 해적과 미 해군의 전력이 그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국가로서의 기능이
중단된 겁니다. 국가 기능의 가장 핵심이 정보, 이게 세계 최대의 거지 국가인 북한과 40만 배 차이가 난다. 이거는 답이 딱 하나입니다. 세계 5위의 군사대국, 세계 10위권 내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세계 최대 빈국인 북한에 40만 배 정도의 정보 전력 약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속국이 되어 있다. 이거 위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국가의 모든 부서가 북한의 통제와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단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각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정동영이란 통일부 장관놈이 9.19 합의를 빨리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국정원장이라는 놈이 뒷배를 봐주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 육해공군 해병대 수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합참에서 비슷한 사건이 만들어지고 그 해결을 북한을 위하는 쪽으로 합니다. 이거는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움이 났는데 초등학생이 대학생은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매를 맞는 대학생이 초등학생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여론에 나와서는 내가 공작관 출신인데 25년 이상을 국정원에서 대북 공작만 전문적으로 했고 마치 북한을 들락날락거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구조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북한에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HID도 안 갑니다.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가 북한의 영변 핵기지 상세 도면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화학기지 상세 도면들, 그리고 핵실험을 했던 장소에 흙 한 사발을 떠가지고 남한으로 가지고 왔을 때 북한은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그거를 국정원에 연락해서 이거를 접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임동원이가 그거를 김대중에게 보고를 했더니 김대중이가 받지 마라, 받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에서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수습책을 마련할 때 내가 그거를 미국 CIA로 넘기지 않으면은 북한 쪽에 우리 요원들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넘길 수가 있느냐, 누가 방법을 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다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 건에 대한 모든 지휘 책임을 지고 작전을 짜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 자체를 국정원에서는 까맣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김정일에게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가지고 김정일이 그런 사실을 알고 관련자들 전원을 다 죽여버릴 거를 지시해가지고 연해주와 단동 인근에 있던, 그리고 북한 내에 있는 휴민트들 상당수가 다 죽었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요원들이 명단을 넘긴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북한을 올락날락했던 HID 요원들도 올라가는 족족 계속 다 체포해서 죽였습니다. 그게 대략 40여 명 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2명씩 갑니다. 한 번에 한 조 2명씩 하는데 40 몇 명이 죽었다는 거는 20 몇 회에 거쳐서 생사람을 보내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북한에서 공작을 합니까? 그냥 북한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게 그때부터의 국정원의 주요 임무가 된 겁니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박근혜 제거 난수 방송 최초 접수 날짜가 2016년 6월 25일 00시입니다. 그런데 이 난수 방송 날짜를 2016년 7월 15일자로 문재인이가 다 고쳤습니다. 이 고친 날짜를 탈북자들이 겁먹은 얼굴로 유튜브 방송을 해대기 시작했고, 언론은 동아일보의 주성화 기자가 모든 언론사를 지휘해서 일제히 날짜를 2016년 7월 15일 날 북한이 난수 방송을 실시했다, 이렇게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2016년 북한의 고위직이 탈북한다 이렇게 바람을 잡던 사람, 즉 태영호가 2016년 8월 달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국정원으로 가서 국정원 안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은 북한의 난수 방송에 대한 저지 또는 수사 지시 이런 거를 일치하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변호하던 변호사 같은 놈들도 단 한 놈도 북한이 지금 난수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한 놈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원장도 태영호한테 끽소리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영호 지시에 의해 가지고 북한 난수 방송으로 대통령 자리를 뺏자마자 문재인이가 취임도 하기 전에 북한은 한박도를 먹어버립니다. 해병대 사령부도 끽소리 못합니다. 그리고 서북 도성 방어사령보다 뭔가 뒷북을 치면서 지금까지 한박도를 되찾겠다든지 한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정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난수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날짜가 틀렸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남북한의 정보 전력 40만 배 차이다, 이거는 전술 전략적으로
북한의 모든 정보 전략이 남한 내에서 그대로 가동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한테 대한민국 모든 경계 장소에 설치된 경계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미국이 지적해서 감시 장비를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려니까 북한이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국정원 출신들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총모 대표인 제가 거주지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발급해주지 못하게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해줘야 됩니다. 한 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발급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해서 발급받아가지고 다운을 하는 그 순간에 국세청 전산실에서 국세청 장비를 동원해서 민원인의 거주지 증명서를 해킹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민간인을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곳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 권한을 비밀리에 갖고 있는 곳은 바로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의 대표의 사생활을 24시간 감시해도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남북한의 정보 전력이 40만 배 차이가 난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파악당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모를 뿐입니다. 예컨대 제가 책을 저작을 해서 출판사를 차려서 책을 만들어서 제가 선전을 하고 제가 사업자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을 저쪽에서 제 휴대폰을 꺼놔서 인증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개인 통장으로 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청총모 내부에서 정담이가 돈 모금해서 다 떼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세미나 때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세미나 직후에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달렸습니다. 청총모 내부에서 나오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책을 가져다가 자기 통장으로 책값을 받아서 다 떼어먹고 후원금까지 다 떼어먹은 사람에게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저작권자로 강제로 그 책을 인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떼먹은 사람이 자기가 책을 팔다가 돈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를 봤다는 말만 믿고 책을 170권 340만 원어치 내준 겁니다. 주지 말라도 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떠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제 휴대폰이 꺼져 있는 거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으면서 책을 쓰게 만든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초상권을 이용해서 티셔츠, 목걸이, 모자 등등 온갖 거를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대적으로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도 찍어서 다 팔아먹고 박 대통령에게 다 돌려드리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김세희와 유영아가 그 돈을 갖고 서로가 채권 채무 관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욕을 보인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티셔츠 만들어서 막 팔아먹으면 그거 초상권 침해로 걸립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저작권자고 제가 출판사 사장이고 제가 책 판매업소 사장입니다. 제가 책을 팔아가지고 제가 그 돈으로 제가 하는 단체에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기가 꺼져서 인증이 안 돼서 제 개인 통장으로 지금 모금을 하고 있으니까 돈 떼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게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책 내가 팔아서 내가 떼먹습니까? 그리고 내 책을 갖다가 막 팔아먹은 사람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책값과 알 수가 없는 후원금을 챙긴 사람한테 주지 말라는 책을 또 준 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찾아다가 지금 사무실을 해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케이스와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케이스가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뒤에 배경이 배우가 똑같다 이런 겁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5.18 세력을 국제적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전부 다 법의 심판대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지금 삼원체제 비밀정부의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국정원 직원이 채널A 같은 데 나와가지고 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북한에 갔다 오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떠드는 최수영이도 갔다 왔습니까 북한에? 실제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특히 김경재 씨가 어떻게 우리 회원들의 그런 어려운 질문을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김경재는 북한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공작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공작관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에 한 번도 안 갔다 온
최수용이는 자신이 공작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또 아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마치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고 갔다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 출신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앙정보부 출신부터 해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출신들이 유튜브를 해먹는 사람이 최수용이 말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법으로 그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까지 받으면서 이런 홍보 활동을 하는 그 사람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보부법에는 정보부 직원이 현직으로 근무하면서 습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찬이 자기를 고발했다 이래가면서 서로 떠들고 치고받습니다. 지만원이가 깜빵까지 갔다 왔는데 네가 뭔데 지만원이를 욕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적벽 대전에서 조조를 속이기 위해서 황충이에게 어마어마한 곤장을 때려쳐가지고 조조를 속입니다. 중국 정보부의 수법이 그런 겁니다. 법에 분명히 정보기관 출신들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정보부 수장이었던 이종찬이가 고발을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최수용이는 이종찬이가 자기를 고발했다고 방방 뜹니다. 제가 빨리 일어나서 행동이 자유로워져야만 5.18 세력과 국정원의 세력들을 강제력이 있는 국제 기구에 의해서 모두 다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지금 저들은 저에게 모금을 못하도록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모금을 해서 다 처먹는다. 그럼 전화기 빨리 켜줘. 끌 때는 니네들이 끄고 킬 때는 꼭 한국 가야 켜주냐? 그럼 비행기 타게 빨리 약이라도 보내주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가서 외국의 그런 기관장들과 요원들을 만나서 서류를 넘기고 증거를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조사가 시작되면은 대한민국 정부도 이미 사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비밀 공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어쩌지 못합니다. 북한도 겉으로는 어쩌지 못합니다. 5.18 세력과 국정원에서 압력했던 세력들은 전부 다 법의 심판대에 설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3원체제 비밀 정부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담이에게 모금을 해줘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담이가 저들이 망쳐놓은 건강을 회복하면 안 됩니다. 정담이 책을 다 갖다 팔아먹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증거도 없이 책 팔다가 340만 원 손해봤으니까 책 보내달라고 해서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170건의 책이 바로 갔습니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줬습니다. 해명도 안 합니다. 어쩝니까? 손해봤다는데. 그런데 책 주인이 자기 통장으로 자기 전화기가 꺼져서 모금을 한다니까 통장 깔아 돈 떼먹는다 소리를 막 퍼뜨립니다. 지금 안팎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모금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거의 신규 회원들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런다고 공산 세력들이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같이 먼 데는 못 가지만 꼭 가야 될 가까운 나라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이 나라를 자기 손으로 팔아먹은 민족들이라고 해서 다시 일본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본만이 강압적으로 통치가 가능합니다. 월남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모든 나라가 욕하고 비웃을 수는 있지만 한국만은 안 된다. 나라를 자기 손으로 팔아먹은 놈들이 누굴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팔아먹은 민족이 어디 있나 저에게 전화해 주십시오. 이거를 해결하려면 빨리 우리 손으로 공산 세력들을 직접 쳐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그 노력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한국을 자주 독립이 가능한 민족으로 다시 인정을 받을 겁니다. 총을 들고 자기 민족, 자기 동네 사람을 다 쏴 죽이고 그거를 민주화라고 속이고 그 속임수로 정권을 뺏은 다음에 다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정보 주권을 중국에 넘기고 자기 나라의 영토를 일본에 넘기고 북한에 넘긴 대한민국을 어느 나라가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한박도의 히읗자도 꺼내지도 못하는 것들이 일만 열면은 빨간 명찰 어쩌고 저쩌고 떠듭니다. 5.18 때도 11여단장이 북한군 중장 작전 지시를 받아갖고 자기 부하들 45명을 직접 살해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도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대북 공작 업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대북 공작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질을 합니까? 어떻게 태영호가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국정원에 있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가서 바로 근무를 시작했는지 그럼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한번. 왜 태영호 가족들이 지금도 평양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건물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왜 난수방석 조작 발표를
언론 책임을 졌던 주성화가 지금도 탈북 기자로 당당하게 살고 있는지 설명해보라니까, 국정원에서. 그리고 빌드업 코리아의 실제 주인이 M팀이 아니라고 기독교에서 성명을 냈는데, 그동안 빌드업 코리아 대표라고 사기를 쳤던 M팀에 대해서 왜 아무 말 안 하는지 국정원은 설명을 해봐야 된다니까. 일단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국내 대북 관련 이야기까지 하면은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끝이 안 납니다. 오늘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